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66강 뉴로피드백의 네 번째 시간, 느린 파부터 빠른 파까지, 뇌파의 기본 특성, 그리고 뇌파의 발화율과 각성 상태의 관계, 그리고 집중력 강화 효과,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노숙자에서 간호사로 또 뉴로피드백을 시작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닥터 셰번이 소개했던 환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리사라고 하는, 정말 이 노숙자의 상황에서 정말 나중에 이제 깨어서 공부하고 또 간호사로 전문직을 가지게 된, 그래서 이제 뉴로피드백의 치료로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된 이런 그 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가 12살에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고, 그 엄마의 그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폭행당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게 살다가 이 집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일종의 이제 청소년 쉼터 같은 데도 있다가 정신병원에도 있다가 막, 혹은 또 이제 그런 뭐 그래도 이제 누군가 또 양육해 주겠다 하면 또 그런 데 또 갔다가 막 뭐 집단으로도 생활하다가 막 이런, 참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본인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삶, 이 정상적인 삶에서 분리된, 이 해리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아주 뭐 극도의 그 교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살다가 18살이 돼서 이제 본인이 독립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거는 이제 정신과 약을 끊고, 왜냐면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너무나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뭔가 흐릿한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본인이 그걸 끊고 했던 게 이제 뉴로피드백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의 삶이 바뀌고 결국은 이제 전문직까지 가지게 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웠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애착 관계, 어태치먼트.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해주려고 그래서 막 본인은 이제 어릴 때 사랑이 안 됐으니까 막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그 사람도 선을 긋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해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뉴로피드백 치료를 하면서 점차 회복된 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이제 똑부러진, 정말 똑똑한 이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까지도 됐다.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이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놀랍다 하는 걸 이제 콜크 박사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 트라우마 센터에도 이걸 도입하기로 하고, 이제 장비를 들여오고, 예산을 이제 신청해서 장비를 들여오고 셋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닥터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연습 삼아서 이제 해봤겠죠. 연습 삼아 이제 장비가 새로 셋업이 되면 이제 해보니까, 이 연습 삼아 해보고 나니까 본인이 사실은 자기한테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과 관계를 늘 대할 때마다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이 의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이 내면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심리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뇌파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거라든지, 배를 이렇게 좀 빨리 가게 하거나 뭐 이런 달리기를 하게 하거나, 이제 그림으로서 내 뇌파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 본인의 내면의 그런 걸 이야기할 정도로 이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좋았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17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걸 이제 실험도 하면서 효과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가진 장점이 과거에 뭐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좋다더라. 뭐가 요가가 효과가 좋다더라가 아니고 요가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요가를 가지고 실제로 환자들을 모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 논문을 쓰고 뉴로피드백을 통해서도 논문을 쓰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뉴로피드백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7명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10주 하는 거죠. 10주. 10주 동안 하면 이제 20회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환자들은 되게 감정인지 불능증,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이 말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 트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못 하니까. 근데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오라 그럴 때 잘 오고 하라 그럴 때 잘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할수록 본인이 말은 못 하지만 이게 좋아지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폭풍우가 있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온다는 거거든요. 눈바람. 특히 이 보스턴 쪽은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눈보라가 엄청나게 있어서 눈이 막 1m씩 쌓이고 막 이러는 곳이 보스턴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하고 나면 내가 너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7명 중에서 20번씩 하는데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 특히 지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었다. 그래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뭔가 표현은 못하는데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본인의 감정도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도 잘 자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이걸 이제 느끼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뉴로피드백의 효과가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한 50대. 이 50대의 남자가 이게 이제 양성애자라는 거거든요.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이성하고도 성적 관계를 가지고 또 같은 동성하고도 가지고 이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람이 어릴 때 8살 때 삼촌한테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이 삼촌한테 이게 성적 학대를 한 번 당한 게 아니거든.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 본인이 그런 트라우마를 이제 어른이 되고 뭔가 전문직이 됐었지만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양성애자, 뭐 동성하고도 뭐 기분이 막 우울하고 두렵고 분노가 있으면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측에 이제 측두엽에 대해서 이제 타겟을 여기를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아주 편안하게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타겟을 갖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똑같이 분노를 느낄 만한 여자친구하고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성애하고 동성애를 하러 막 바에 가고 밤늦게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하게 낚시하러 갔다. 이게 이제 큰 변화거든. 본인도 뭐 왜 낚시를 선택했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전에는 기분이 안 좋고 하면 술도 마시고 가서 이 동성애자를 구해서 동성애 이 성적 관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야 좀 풀리고 했는데 이제는 똑같이 분노가 있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하러 갔다. 편안하게 낚시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휴가 때 이제 그 뉴로피드백을 못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이제 뉴로피드백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하고 6개월이니까 이제 20주 이상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한 40번, 60번 정도를 하고 나서는 한 4년이 지났지만 지금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그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죠. 그게 이제 뉴로피드백의 효과다. 콜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웨이브, 이 뉴로피드백 할 때 뇌파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 뇌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내가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폭이 크게 움직이느냐, 하나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빨리 막 나타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한 사이클, 주파수라는 게 헤르츠라고 이야기하는 사이클인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각 위치에 따라서 뇌파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측두 쪽에 이 T3, T4, T5는 이 측두 쪽에 전극을 붙여보니까 각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더라. 특히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 PTSD에 대해서는 이쪽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쪽에 대해서 웨이브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리서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이브 형태를 알아보면 처음에 이제 델타라고 하는 거는 1초에 4회 이하로 아주 1초 동안에 천천히 뇌파가 나타나는 이게 이제 델타 웨이브고, 약간 좀 빠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보다 낮은 4 내지 8번, 8번 정도 하는 게 이제 그 세타파, 그 다음 알파파, 그 다음 베타파, 하이 베타파, 뭐 SMR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이 뇌파가 이제 빨리 나타나는 게 베타파고, 제일 천천히 나타나는 게 델타파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알파파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파는 우리가 잠잘 때는 뭐 비몽사몽과 완전히 퍼져 있으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여,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 델타파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타나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멍하니 진짜 아주 아무런 옆에 있는 게 뭔지 인지도 안 하고 진짜 참 이렇게 뭐 판단도 안 되고. 근데 특이한 게 우리가 잠잘 때는 정상처럼 잠잘 때 나타나면 이거 당연히 정상인데, 이제 우리가 ADHD가 있는 애들이 80%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DHD는 정상일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도 듣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이래야 되는데, 얘가 뇌파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선생님 말도 안 들리고 옆에 있는 애들 말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어른들이 같이 대화하는데 애가 막 널뛰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 조용히 해 한다고 해서 얘가 조용히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뇌파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른의 이야기도 이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대화를, 모의가 회의를 하다가도 애가 막 널뛰기를 하면 애를 관리를 해야 되지 어른들끼리 대화가 안 된다. 왜냐면 이 애는 이 ADHD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델타파라든지 세타파가 나타난다. 이제 이 세타파라는 거는 우리가 좀 잠을 깨긴 했지만 좀 약간 좀 멍하니 있을 때, 최면에 걸렸을 때, 우리가 뭐 최면 걸리면 말은 대화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세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편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우울증이 있을 때는 이게 세타파처럼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주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세타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래도 말을, 나 오늘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래, 오늘은, 그래, 뭘 먹기는 먹어야지. 그래, 뭐를 먹지. 뭐 이렇게 반응해요.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이분이 빨리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뇌파가 이제 자꾸 느려지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파 8번에서 12번 정도 1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편안할 때, 그래서 옆에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게 되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이것도 들리고, 내가 지금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차분한 상태. 여기 이제 알파파고, 우리가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뇌에다가 이걸 자꾸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이제 명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도 깨어있고, 주위 상황이 어떻고, 지금 기온이 어떻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고, 이걸 차분하게 느끼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알파파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불안하다, 흥분이 된다, 막 신체도 막 긴장이 된다. 이거는 막 우리가 이 베타파가 계속 나와서 내가 뭔가 집중을 하긴 하는데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는 아주 극도의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베타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되고 끝나야 되는데 트라우마 있는 환자들은 그 트라우마 상태가 끝났음에도 전쟁터에서 이걸 겪은 사람은 전쟁이 이미 끝나고 평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여전히 전쟁터 한가운데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처럼 계속 굴러가면 내 몸도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주위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도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정신과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명상요법도 하게 하고 또 스포츠에서도 이제 활용을 되는데 이게 나오는 이제 렌 자이콥스키라는 분이 보스턴에서 이제 막 이런 뉴로피드백을 적용하고 이러던 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프로 하키 팀인 이쪽에 가서 이제 밴쿠버 캐넥스라는 데 가서 본인이 이제 선수들한테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데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예를 이제 콜크 박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우리가 AC 밀란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굉장히 특히 이탈리아 리그의 거의 상위권을 늘 유지하고 있는 유명한 클럽이죠. AC 밀란 팀도 이 뉴로피드백을 해보니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팀 국가대표팀도 2006년 월드컵이 되는데 뉴로피드백을 도입해서 했고 AC 밀란 팀 자체도 유럽의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영국의 EPL 같은 그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독일 분데스리가 뭐 스페인 라리가 뭐 이런 팀들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팀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뉴로피드백이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캐나다 팀이 했던 거는 물론 선수들 훈련도 했지만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그 집중력 훈련을 했더니만 캐나다 팀이 금메달도 제일 많이 따고 전체 메달 수에 있어서도 뭐 3번째였다. 그러니까 캐나다 인구가 많지 않은데 물론 이제 뭐 겨울 스포츠가 강하긴 하지만 이거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딸 정도로 캐나다가 이 뉴로피드백이 이 도움을 받았다. 이제 콜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음악에 있어서도 영국에서 이제 로얄 칼리지 오브 뮤직이라고 뭐 이런 왕립 음악원에서도 이제 해보니까 뭐 런던 대학에 있는 그 교수를 통해서 이제 뉴로피드백을 했는 그 다음에 이제 연주자들 또 뉴로피드백을 안 했던 연주자들 이 학생들을 해보니까 뉴로피드백 하니까 훨씬 기량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한 게 뉴로피드백을 하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나름대로는 이 뇌파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뉴로피드백 치료를 해주면 당연히 본인들도 이렇게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연주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뉴로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HD 이 주의력을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하는 거. 이 애들이 과잉 행동하는 게 주의력이 안 되고, 주의력이 안 되면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본인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다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행동, 이 자리에서는 애들이 막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악회 가서 차분하게 음악을 들어야 될 상황이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하면 안 되듯이 이게 이제 이런 애들에게 대해서도 뉴로피드백을 했더니만 치료가 적어도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연구가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36개는 이미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뉴로피드백이 적어도 약을 먹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뉴로피드백이 오히려 이렇게 ADHD라든지 우리가 불안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해 보면 참 괜찮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의 어느 부위가 문제일까? 트라우마는 뇌파를 어떻게 변형시킬까? 그리고 뉴로피드백 장애의 발견,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